네 번째 발표 남해 수복회 수복 연구위원 박진기님의 서울 기레일출과 부서대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남해 수복회 수복연구위원 박진기입니다. 서울 기레일출과 부서대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서복은 서불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에 서복이 있을 때 진시황이 있었기 때문에 서복이 참 부제출로 유명해졌습니다. 진시황은 13세의 나이에도 전국 시대에 7나라 중 가장 강력했던 김나라 왕이 되었습니다. 진시황이 22세가 되던 해에 본격적으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17년부터 26년까지 6나라를 하나하나 멸망시켜 기원 전 221년에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함장에 아방공을 짓고 말린 장석을 쌓았으며 박사관이 체육에 인간 서적을 모두 불사르고 자기를 비판하는 유색과 불로초를 구하지 못한 방사 463명을 구덩이에 묻어 죽인 분서경유라는 유명한 역사에 있습니다. 이때 방사서울은 이 소식을 듣고 기원전 210년 진시황 28년에 황제에게 2차 동도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때 서복의 나이가 36세입니다. 진교의 압박 정치에 불만이 폭발한 시대에 서복이 동도를 했습니다. 남해 서울 기레일출이라고 제가 앞에 설명을 서두에 했습니다. 남해 금산 석각은 동아시아에서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경상남도 기념물 제6호 등록했는 서울 가차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서울 기레일출로 바꾸어 등록을 도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역사에 역사 기록에 남해 금산 석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1520년 이백이선 태백일사에는 남해현 양아리에 신불이라는 석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석각에 대한 문헌이 상세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있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수많은 학자들이 금산 석각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석하기 위해 다양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조선나라 오경석 선생은 조선 왕조 예교관 신분으로 중국에 파견돼 청나라 관로와 해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감식을 부탁한 박고지사는 청나라 지리학자 한풍년간 원해랑이었던 하추도 선생입니다. 하추도 선생은 병방 역사에 해박하였으며 학식이 넓은 중국학자입니다. 하추도 선생은 금산 석각 탁분기를 고증하고 내린 결론은 매우 명확하였습니다. 석체는 대전 시대 진나라 유적이라고 했습니다. 서불 기레일출 6자라고 해석하고 방사 서복의 행법과 일치하며 진나라 유적으로 이사가 소전을 만들기 전에 사용한 주문이라고 했습니다.
서불 길의 일출 석각은 대전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당시 상황과 맞아떨어집니다. 각 지역마다 글자가 틀리고 그래서 그 진시황이 전국을 글자로 통일을 했습니다. 기원전 222년 진시황은 전국을 통일한 후 서동문자 정책을 시행하고 성상 이사에게 창일편을, 중차부영 조고에게 원료편을, 태사령 호무경에게 박학편을 쓰도록 하여 진나라 전서 시행의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기원전 210년 서복 2차 동도 때는 소전 등 설제가 아직 완전히 보급되지 않아 그들이 주로 주문 같은 대전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산 서복 석각이 다른 문체가 아니고 주문을 사용한 사실과 일치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의 금속문 가운데 최고입니다. 남의 금산 석각은 서불 가짜가 아니고 서불 길의 일출이라고 중국 서복에서도 서불 길의 일출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소대 전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부소대라고 하는가? 중국의 진시황 장남 이름이 부소입니다. 옛날부터 부소가 살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은 역사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으며 역사의 실체가 없다면 전설의 그림자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기원전 210년 7월 백인일에 진시황이 사부에 100사람의 목숨을 거두면서 마지막 유언이 빨리 북방에 있는 부서를 불려라 하고 성을 거두었습니다. 한간 조고는 진시황의 죽음을 숨기고 가짜 칙령으로 북방에 있는 부소와 목련 장군은 자결하라는 그 가짜 칙령을 보냈습니다. 중국 역사에는 자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소대가 왜 다른 이름도 많은데 중국의 그 부소 이름을 따서 부소대라 했는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따지고 보면은 부소가 서해안으로 도주를 하다가 자기는 죽지는 않고 도주하다가 서해안 앞바다에 무인도, 유인도 합해서 3,000개의 섬이 있습니다. 그 중에 완도 앞에 황제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전설을 보면은 기원전 210년경에 중국의 황제가 머물다가 동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소가 살았다는 이야기가 오랜 시간과 구전으로만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복의 동료가 역사적으로 사실로 판단됨에 따라 부소가 부소대에 살았다는 전설은 역으로 중국의 진나라의 역사를 하나하나 짚어보면 참으로 재미가 있습니다. 내시 조고의 사구정변, 독재행정, 악법 정치로 진나라 중앙부가 인간도살장이 되어갈 무렵 부소는 중국을 탈출하여 남해 금산 부소대에 일생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전설로만 전해 내려오고 있지만 이를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학자도 없지는 않습니다. 전설은 역사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역사라는 실체가 없었다면 전설은 그림자도 형성될 수가 없기에 입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 전설 역시
거짓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기적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독일의 라이가의 기적을 이루고 서울에는 한강이 기적을 이뤘습니다. 남해는 서복과 부소대가 남해의 기적을 이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복이 일어나 예를 올린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은 부소대와 암각, 계단, 그게 일직선상에 지금 있고, 지금까지 돼 있고, 그 현재 암각에 관광을 할 수 있는 나무계단이 있습니다. 나무계단 기둥이, 계단을 받침돌이 되어 있습니다. 모르고 지금 그래 되어 있는데, 보면은 받침돌 밑에, 계단 밑에 받침돌이 그대로 지금 되어 있고, 2200년이 지난 기금에서 보면은 토사가 내려가지고, 많이 쌓여가지고 계단이라는 흔적이 자세히 보면은 그걸 구별할 수 있으나, 현재로 봐서는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념물입니다. 부소대와 암각 사이에 있는 부소의 뭐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이 주변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금산 두목골의 부소대까지 보리암까지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청량한 숲천과 청정 남해 바다와 엄모래 해수욕장을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볼거리, 탈거리, 가족 단위로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탄력적인 운영, 저소 무공해 친환경 녹색 시스템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많은 관광객을 편의시설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불로장생 음식은 서울 레스토랑 운영하는 겁니다. 음식 문화는 지구상 어느 곳이나 중요한 먹거리 관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맛있게 먹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 몸에 좋은 것을 느껴야 합니다. 관광객을 한번 먹어본 사람 다시 이곳을 찾아오는 식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해 서복회 연구위원 박정기입니다. 감사합니다.